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 순으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니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첫눈에 반한 아내와 아내의 이름은 정혜원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반듯한 외모에 다소곳하고 수줍음 많은 천상여자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 3년 차로 접어들었죠. 평온한 하루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내가 웬 남자와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었죠. 뭐지? 그런데 그 사진 속 남자는 바로 저희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연매출이 3천억 원이 넘는 회사이고 상장사라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회사입니다. 급여와 대우도 동종업계에서는 최고로 꽤 잘 나가는 회사이지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저희 사장이랑 내 아내가 무슨 일로 만난 걸까요? 두 번째 사진은 사장님의 차 안에서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그 두 명이 걸어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아내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핑크색 장미다발이었지요. 장미의 꽃말이 사랑의 맹세 아니던가요? 이 사진 3장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장님과 아내의 첫 만남은 저희 회사 직원인 김 과장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이자 친했었던 김 과장이 결혼을 한다길래 일찍 서둘러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었습니다. 결혼식장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저희 테이블에 사장님 부부가 앉으시지 뭡니까? 저희 사장님은 지금 40대 후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아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사모님은 미인형 얼굴에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자리가 조금 불편은 하였지만 자리를 이동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속닥거리는 소리에 옆을 보니 사모님께서 웃으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내도 수줍은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아주 쿨하게 바로 아내에게 이 사진 뭐야? 하고 물어볼지 아니면 아내의 뒷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진에만 매달리다 보니 누가 보낸 거지 하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더라고요. 발신자 주소를 확인해보니 어느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곱창집인 모양입니다. 퇴근길에 그 식당으로 찾아가 보기로 하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서는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서너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느 손님과 다름없이 제일 구석의 한 테이블에 앉아 곱창 전골만 시켜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 곱창 전골 소 하나 주세요. 네,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아,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곱창을 구워 먹기는 버거워서 그냥 국물 있는 전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나 우리 회사와 관련된 식당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사장님 단골집인가? 아니면 저 남자 사장님이 친구인가? 또다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인지 곱창 전골이 빨리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전골을 불판에 올려놓고는 다 끓여 나왔으니 약한 불로 드시면 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 그 직원한테 여기 사장님을 잠시만 뵈었으면 하는데요. 잠시만요. 하더니 처음 주문받고 간 남자분이 내 테이블로 걸어와서는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폰에 저장된 회사 야유회 단체 사진에서 사장님을 가리키며 혹시 이분 아시나요? 사진을 자세히 보던 식당 사장님이 아니, 처음 보는데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폰의 다른 사진에 내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는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 실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을 고쳐먹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심호흡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 쪽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면서 저녁은요? 응, 먹고 왔어? 당신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놓았는데. 아, 미안 바빠서 깜빡했어. 나의 얼굴을 살피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그게 나는 횡설수설하면서 가방에 넣어둔 사진 3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걸 받았어. 사진이네요. 아내가 사진을 받아들더니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진 뭐야? 자기 우리 사장님 알아? 그게 아내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전에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그럼 그 꽃다발은 뭐야? 근처에 꽃집이 있길래 너무 예뻐서 샀어요. 사진 셋 다 옷이 틀리는데 우연히 3번 겹친 거야? 아니, 그게 사모님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나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런 거짓말 하려거든 말하지 마. 어디서 사모님 핑계야. 여보, 아니, 이 사진에 대해 아무 말이라도 해봐. 나는 아내의 5초 만에 들킬 만한 변명에 화가 나 소리 질렀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혼자 흐느끼더군요. 3번 이상을 만났으면서 우연이란 단어를 꺼내다니 누굴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다음 달에 승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더욱 열심히 일했는데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아는데도 찾아가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3번의 우연이었을까요? 혼자 마음을 정리하러 강릉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한 우편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또 똑같은 주소였습니다. 아마도 근처 아무 식당이나 찍어서 적은 것 같았습니다. 우선 화장실로 가서 편지를 뜯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사장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과 바닷가를 거니는 사진 2장이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잠시 이성의 끈을 놓고 사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서에게 말도 없이 사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 이 과장. 과장님, 말도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 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윤 비서, 문 좀 닫아주게. 윤 비서가 분위기를 살피더니 문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이 과장에게는 미안하게 되었네. 그냥 잠시만 나섰어. 잠시라고요? 제 아내랑 놀아난 게 아니었나요? 정말 미안해. 정말 좋은 뜻으로 만났다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몇 번 만나다 말았어. 횟수가 중요하나요? 불륜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자료들도 있고 아내도 인정하고 해서 그냥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며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저는 차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제 눈치를 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 우선 더 다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사장은 몇 달 전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불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울적한 마음에 첫 번째 사진 속에 있던 호텔 커피숍을 찾아갔습니다. 홀로 안쪽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여인이 제 쪽 자리 근처로 와서 앉았습니다. 김 과장 결혼식에서 뵈었던 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견 눈으로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 윤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키도 크고 서구적인 얼굴에 농담도 잘하여 여직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 거지? 하고 생각할 때 옆자리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빈자리만 쳐다보고 들어온다고 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이야. 이 과장이 도발하지 않았으면 더 길어졌을 거야. 그러게 자기가 머리를 잘 썼지. 결혼식 날 이 과장 부인 알아둔 것도 그렇고 사진도 적기에 잘 보냈고. 이 과장 부인 정말 순진한 거 아니야? 자기 남편 승진시켜준다니까? 그걸 덥석 문해. 그러고 보면 이 과장도 좀 안 됐어. 뭐, 한 번이라도 잤으면 불륜인 거지 횟수가 중요해. 그건 모르지. 하긴 자기 운명인 거지 뭐. 이 과장도 욱하는 데가 있어서 첫날은 그냥 넘어갔을 거고 약이 오른 상태에서 2번째 편지를 받았으니 욱하는 마음의 남편을 찾아갔겠지. 그러니 일이 더 커질까봐 그이도 빨리 정리한 거지. 그 양반은 내가 그 둘을 안 붙여놨으면 바람 필 사람도 아니야. 이 과장 부인컵에 수면제도 넣고 거의 어거지로 자리 만들어줬었는데 뭐. 이거 다 자기랑 같이 살려고 한 거니까 나한테 잘해.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해. 그래서 우린 언제 결혼할 거야? 그거야 자기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혼은 언제 하는 거야? 법원에 서류 제출했으니까 곧 되겠지. 여튼 빨리 안 서두르면 나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여우. 이게 뭐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연극에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진짜 불륜은 사모와 윤 차장이었던 거죠. 사모가 사장과 이혼하는데 우위에 서려고 우리 가정을 파탄내어버린 것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들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은이와 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이혼 소송에 대한 피로도의 아내의 근황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 둘의 대화를 듣는 순간 아내가 궁금해졌습니다. 처갓집에 전화도 해보고 아내 친구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사장을 만났습니다.
여은 씨에게 다 들은 게 아니었나. 그날이 자네가 베트남 출장을 간 날이었지. 집사람과 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약속 장소로 나가니 여은 씨가 집사람과 같이 있더군.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집사람의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집사람은 그 길로 상가집으로 가버리고 내가 여은 씨를 데려다 준다고 같이 나오려는데 여은 씨가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잠이 들어버린 거야. 집사람은 전화도 안 받지. 자네는 베트남에 있지.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마침 거기가 호텔 뷔페이고 해서 호텔에 재운 거지. 그건 미안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입을 옷을 사서 호텔로 가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 안부 묻는다고 만나서 몇 번 식사한 게 다야. 어쨌든 자네에겐 미안하게 됐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사모님과 윤 차장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꼬투리 잡는다고 내 아내를 붙여넣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모와 윤 차장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으나 그들의 성향으로 봐서 얼마 안가 내리막길을 걸을기에 불보듯 뻔해서 그들에 대한 복수는 지금이 아니지만 늦게라도 꼭 할 생각입니다. 정여은, 다시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도 사랑했던 첫사랑을 어이없이 떠나보내고 저는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그로 몇 달 뒤 신혼이라 한창 깨가 쏟아질 김 과장이 치맥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제게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희 회사를 퇴사한 윤 차장이 이혼은 했지만 서류상 이혼이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중이며 사모한테 사업자금을 받아 골프 연습장을 차렸는데 사업 소환이 없어 영벌이가 시원찮다고 하네요. 그 말종들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다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불러온 불행의 상처가 아무는 그날, 아니 상처가 옅어지는 어느 날이 오면 다시 옛사랑을 추억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